평화연구소 소장 이의엽입니다. 평화경제가 헛소리로 되지 않으려면 8월 19일 칼럼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8일 9일 한국을 다녀갔죠. 나는 지난주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반일에 쏠려 있는 와중에 미국의 전쟁 상인 에스퍼 장관은 유유히 방한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온 것이 아닐까? 반아베 규탄의 함성 뒤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천문학적으로 인상되고 미국산 무기 구입비가 사상 최고로 증액되는 국방비 예상 편성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국방부가 14일 2020에서 2024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이고 내년부터 F-35B 수직 2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 개념 설계에 착수하며 유사시 북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 펄스탄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3 함대공 미사일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국방 중기 계획을 실행하려면 총 290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연평균 58조 원이 넘는 국방비가 소요되고 당장 내년 국방 예산이 5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올해 국방 예산은 46조 7천억 원이었죠. 지난 6월에 국방부는 2020년 국방 예산안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올해보다 8% 늘어난 50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국방비 증액의 주요 요인은 첨단 군사장비 도입입니다. 2019년 국방비 46조 7천억 원 중에서 군사장비를 개발하고 획득하는 방위력 개선비가 15조 3,773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13.7%나 늘어난 거죠. 군사장비 도입은 필연적으로 장비의 운영과 유지 정비에 필요한 예산 증가로 이어집니다.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이 5조 2,93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20조 6,670억 원인데 이것이 곧 한국의 군수시장입니다. 2024년이 되면 군수시장은 3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2018년과 2019년에 세계 7위로 평가됐습니다. 영국과 독일보다 앞섰습니다. 일본은 작년에 8위였고 올해 6위로 기록됐습니다. 한국이 일본과도 군사력이 대등해진 거죠. 한국의 국방비가 2017년에 7.6%, 2018년에 8.2%가 증액된 결과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에 우리나라 국방비가 일본을 추월할 전망입니다.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한국의 국방비는 57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에 일본의 방위비는 2022년에 56조 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 전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3분의 1, 10년 전에는 약 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7위지만 한국의 방공 항해사력은 15위권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16년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국방비 일원 투입의 부가가치 창출이 스웨덴은 2.3, 미국은 1.8인데 비하여 한국은 0.7입니다. 곧 한국은 국방비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무기 도입에 허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의 방위산업체에게 한국의 군수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국방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니까요. 더구나 전시작전 지휘권, 군사주권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으니 미국의 무기 상인들에게 한국은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최고의 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7년 11월에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기 구매를 크게 확대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군사장비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거기에는 Z 전투기라든가 미사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에 10조 원 이상의 무기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측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2020에서 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한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발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새로운 한반도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평화경제를 한반도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면서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가당착의 모순입니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이튿날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거친 말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언급하면서 우리 군대의 주력을 90일 내에 괴멸시키고 대량 살상 무기 제거와 주민생활 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나리오를 실전에 옮기기 위한 합동 군사연습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무슨 반격 훈련이라는 것까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북남 대화를 운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공화국 국방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 유도탄, 다목적 대형 수송함 등의 개발 및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중기계획은 무엇이라 설명하겠는가 라며 비판했습니다. 표현이 거칠어 거슬립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사실관계를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받는 게 아파트 임대료 받기보다 쉬웠다고 떠벌였다고 합니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뉴욕에서 열린 재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 소년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받으러 다녔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브루클린의 임대 아파트에서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얻는 게 더 쉬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문 대통령의 74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미국에 대한 경고나 비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방부가 2020에서 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한 시점이 에스퍼 장관이 방한하고 떠난 직후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나는 지난주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서 24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방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미국 측 안을 전달했다면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된다면 그것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정부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인상하고 국방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정부안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 시점은 그의 방한 목적을 알려준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 가야 두 눈 버젓이 뜨고 천하의 호갱으로 혈세를 느끼는
비참한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에스퍼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지난 8, 9일, 한국의 진보운동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올해로 20기를 맞은 민주노총 통일선봉대는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민주노총 통일선봉대는 8일 오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발대식을 갖고 부산에서 1박 2일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의 전쟁상인 에스퍼는 유유히 1박 2일의 방한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갔습니다. 7월 3일부터 3일 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에는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1,800억 원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 값입니다. 2018년 한 해 집배원 노동자 25명이 사망했습니다. 과로사가 대부분인데요. 과로사를 막으려면 인력 증원이 필수적입니다. 2,000명을 증원하면 법정 노동시간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봉 3천만 원 계산하면 6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핑계로 인력 확충이 계속 미뤄지고 노동자는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산이 부족할까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쓸 예산이 부족합니다. 무기 살 돈은 있어도 노동자를 위해 쓸 예산이 없습니다. 국방비를 동결하면 1년에 약 5조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군축이 아니고 단지 인상하지 않고 동결만 해도 그만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평화 경제를 말하기 전에 우선 국방비 동결부터 하겠다고 말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신뢰가 무너지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